안녕하세요, 카스박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고등수학 상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녹화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을 합니다.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5x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걸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이 되죠. 이거 두 개를 더해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뺄셈 같은 경우에는 빼는 식의 각 항에 부호를 바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 덧셈에서는 이렇게 a 더하기 b를 하는 것과 b 더하기 a를 하는 게 같은데, 이걸 교환 법칙,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먼저 더하든지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하든지 이들의 결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데, 이를 결합법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는 우리가 이건 뺄셈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게 1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뒤 분배법칙과도 이어지는데요. 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긴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바꾼다 라고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다항식의 곱셈 보겠습니다. 곱셈은 결국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전개가 뭐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d 더하기 2가 있다고 할 때, 전개라는 것은 이렇게 곱셈을 다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a부터 해보면 AD 곱하기 AE, 이제 이런 식으로 AD, AE, 그 다음 BD 곱하기 BE, CD 곱하기 CE,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괄호를 풀어주는 걸 우리가 전개라고 하고요.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곱셈에서는 AB 곱하기 BA는 같고요. 마찬가지로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AB의 괄호를 한 거, 그 다음 BC를 먼저 괄호를 한 거, 이 두 개가 똑같고요. 그 다음 분배법칙은 이제 전개할 때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A를 B에도 곱해주고 C에도 곱해주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을 전개를 했는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x제곱이랑 요렇게 다 전개를 해줘야 될 텐데, 전개를 하다 보면 여기서는 4차항이 나오고 여기서는 3차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항은 마이너스 28x제곱이 우선 나오고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는 2차항이 나오는 게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 같은 경우는 x제곱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ax제곱, 이거 아니면 이제 x제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29 플러스 a x제곱이 되네요. 근데 개수가 마이너스 23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6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곱셈 공식 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한 공식들은 다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일단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 a-b의 세제곱은 a-b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에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전개를 해보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건데,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더하기 ab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얘는 a 세제곱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 제곱 b 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요거 3ab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전개를 하는 문제보다는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는데, 요거 먼저 써볼게요.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 변형 공식이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럼 자, 여기 예제 한번 살펴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이기 때문에 결국은 더한 것과 곱한 것만 알면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 것과 곱한 거를 구해보면 x 더하기 y는 2루트 2, x 곱하기 y는 2 빼기 1, 그러니까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루트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루트 2, 요것만 정리를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런 예제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접근이 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요거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감이 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양변을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돼서 x 더하기 x분의 1이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4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분의 1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공식을 쓴 거거든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한 게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얘가 x 더하기 x분의 1은 4니까 여기 그대로 4 대입을 해주고요. 여기는 x 없어져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래서 이거는 64, 12, 52가 되겠네요. 자,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 살펴보겠습니다. 나눗셈은 일단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만약에 52 나누기 10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5개가 들어가고 50 한 다음에 2가 남죠. 요렇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예제를 보면은 6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5가 있는데 요거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일단 나눗셈 하는 과정은 잠깐 뛰어넘으면 안 되지. 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6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6x를 넣어야 되고요. 요거랑 6x 곱해줍니다. 그럼 6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 뺄셈을 하면 2x 더하기 5. 그 다음 요 2x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 2가 들어갑니다. 2x 더하기 2가 돼서 3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의 나눗셈과 거의 동일하게 계산한다 라는 게 저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에서도 요거를 a 나누기 b라고 하고 몫을 q, 나머지를 지금 r이라고 했는데 요 자리에 오는 게 뭐죠? b 곱하기 q잖아요. bq. 그래서 a에서 bq를 빼면 r이 되는 거예요. 자, 적어볼게요. a-bq는 r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q 더하기 r이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수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b, 그 다음 여기를 a, 여기를 q, 여기를 r이라고 하면 a라는 거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 된다 라는 게 여기 나온 식이고요. 그 다음에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숫자의 나눗셈에서도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거든요. 작죠? 그게 들어가는 건 최대한 집어넣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식이 b, 그 다음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r의 차수는 지금 여기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b의 차수보다 낮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 저 문제 있는 걸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이거를 a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더하기 1이고 q가 2x 더하기 1이고 q,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더하기 2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등호는 빼야겠네요. 나누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식에 의해서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은 a라는 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몫이 q인데 몫이 지금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a를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이항을 하면 이제 요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요. 이제 양변을 2x 플러스 1로 나누면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요쪽에 있는 나눗셈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양변을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딱 a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딱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딱 0이 나오고요. 우리가 요 나눈 결과 요게 a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항등식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이건 문제에 따라서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요 좌변도 0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항상 0이어야 되려면 우리가 이 모든 개수들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좌우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a'이랑 같고 b는 b'이랑 같고 c는 c'이랑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유형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개수비교법은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좌우를 비교를 해서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등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대입법이 더 훨씬 빨리 풀릴 때가 많거든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몇 개의 x만 대입을 하면서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수치대입법이 되겠습니다. 바로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예제를 하나 붙여놨는데 우리가 일단 x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항등식 문제라는 거예요. 항등식 문제고 그래서 이제 개수들을 모르죠. 이런 걸 찾는 걸 우리가 미정계수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데 이게 항등식이래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여기 1의 제곱이니까 x-1, x 플러스 1, px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하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일단 뭘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1 대입하면은 요게 0이 되니까 되게 쉬워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게 0이 되니까 수식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거고 대입은 잠깐 생략을 할게요. 네, 이제 이게 대입을 한 결과인데 우리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0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는 다 0이 돼서 여기만 a 더하기 b만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이 부분이 0이 되죠. 이 부분이 0이 돼서 여기가 다 0이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렇게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a 더하기 b는 0,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주면 우리가 2b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네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 a 더하기 b는 0이 돼야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다항식을 x-a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PA이다. 그러니까 다항식에다가 a를 대입한 식의 값이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인데요. 이건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금방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px를 우리가 x-a로 나누었는데 그럼 몫은 뭔지 모르겠어요. 몫이 이제 qx 어떤 x에 대한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도 원래 x에 대한 다항식이어야 되는데 1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됩니다. 상수. 나머지는 상수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그대로 x에다가 a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p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날아가서 r만 남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r을 그냥 p에다가 a를 대입한 값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x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빼기 5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일 때라고 했는데 우리가 x 플러스 1로 직접 나눌 필요 없이 우리가 x 마이너스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a 대입이었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을 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우리가 나머지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다가 되고요. a는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a는 9를 원래의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px는 9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p1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1을 구해주면 10, 12, 7. 네, p1은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수정리 살펴볼게요. 인수정리는 우리가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딱 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x가 원래는 x-알파로 나누면 또 뭔가 어떤 다항식이 나오고 더하기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px가 x-알파 곱하기 어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와 인수로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가 되는 거고, 일단 반대로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 여기 알파 넣으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p알파는 0이 되겠죠. 요게 이제 인수 정리가 되고요. 네, 그럼 요 다항식이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p2가 0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를 대입을 해볼게요. 8 더하기 4a 더하기 12 더하기 8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를 그대로 찾아주면 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립제법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눗셈을 그냥 깡으로 했는데 다항식을 어떤 우리가 1차식, 특히 x-a로 나눌 때 계수만을 사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눗셈을 해볼게요. 일단 이건 많이 했으니까 생략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나머지가 3이 된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요. 조립제법은 뭐냐면 계수만을 쓰는 거예요. 나누는 식의 개수들 보면은 1, 마이너스 5, 1, 6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x-a로 나눌 때 여기다가 a를 쓰거든요. 지금 x-1로 나누니까 1만 쓰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1은 그냥 내려요. 그 다음 1 곱하기 1을 여기다 쓰고 이거 두 개를 더해요. 마이너스 4. 1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쓰고 이거 두 개를 더해요. 마이너스 3.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쓰고 이거 두 개를 더해요.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몫이고 요 부분이 나머지다 라는 게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몫이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개수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3, 3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x-a로 나누었을 때가 조립제법인데 그럼 2x-1로 나누었을 때는 뭐 쓰냐? 아니 이때도 쓸 수 있어요. 이때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2로 묶어요. 그러면은 x-2분의 1이죠. x-2분의 1. 그럼 일단 요걸로 나누는 거예요. x-2분의 1로. 그럼 조립제법 써볼게요. 2, 마이너스 1, 2, 1. 요게 주어진 식, 요거를 x-2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 2, 1, 0, 0, 2, 1 맞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요 부분이 이제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지금 몫이 2x 제곱 더하기 2고 나머지가 2다. 요거를 지금 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x-2분의 1 요걸로 나누고 싶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2를 나눠줘야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1이 되고 그다음 더하기 2는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1 나머지가 2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인수분해 바로 살펴볼게요. 일단 인수분해 공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곱셈 공식에서 봤던 것들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그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요거 두 개고요. 요거 두 개고 이제 요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져서 나왔을 때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눈썰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때 공식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건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일단 스킬들이 널리 알려진 스킬들이 일단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바꿔본다 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 차항만 있는 경우에는 x제곱을 라지 x로, 그러니까 만약에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 이런 것들 우리가 쫄 필요 없이 라지 x, x제곱을 라지 x로 바꾸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라지 x 더하기 1의 제곱이겠구나
문제에서 라지 x는 없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 꼴로 한번 변형을 해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이상의 다항식이 특히 이제 문자가 x만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활용하여 인수분해를 한다가 되는데요. 이건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걸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공식이 안 맞아요. 공식이 안 맞아서 얘를 억지로 좀 변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y제곱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억지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x 더하기 2y를 제곱을 하면은 딱 요게 되거든요. 요 위에 게.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변형을 한 거고 원래 식이 이게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x제곱 y제곱을 한번 빼줘야 원래 식이랑 똑같은데 그럼 얘는 x 더하기 2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y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x 더하기 2y 더하기 xy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빼기 x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는데 문자가 x밖에 없고 3차 이상이죠. 이럴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요겁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뭔 얘기냐? 인수를 하나 낚시해가지고 찾는 거예요. 낚시라는 게 뭐냐? 이제 x에다가 일단 그 정확히는 이제 뭐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제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본다.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을 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대입해 볼게요. 1. 그러면은 2 더하기 3 빼기 8 더하기 3 해서 이게 딱 0이 되죠. 이게 낚시에 성공을 한 거예요. 1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요 식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그다음 이제 나머지 부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나눗셈이죠. 우리가 주어진 식이 2, 3, -8, 3이고요. x-1로 나눈다. 1 조립제법. 2, 5, 3, 3, 0. 그러면 여기가 나눈 결과가 이제 몫이고 나머지는 딱 인수로 가졌으니까 떨어질 거고 여기는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다. 그다음 여기 1, 2, 3, 1 하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딱 맞네요. 그래서 얘는 x-1, x 플러스 3, 다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복소수라는 건 뭐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상의 수를 i라고 쓰기로 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a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냥 뭔가 수 체계를 넓히기 위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상상의 수를 이제 앞으로 i라고 쓸 거예요. 이를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a를 복소수의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 a, b. 그 다음에 두 복소수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가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 부분이 똑같고 허수 부분이 똑같다. 이거 다 a, b, c, d가 실수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소수 g는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쓰면 a, b는 일단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우리가 a 마이너스 bi라고 a-bi를 뜻하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g바라고도 많이 씁니다. 자, 다음 복소수 연산 살펴볼게요. 연산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제 i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취급해서 정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 빼기 c 플러스 di를 한다 하면 일단 이 뒤에 다 부호 바꿔주면 a 플러스 bi 빼기 c 빼기 di인데 그래서 a 빼기 c 그 다음 b 빼기 d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i를 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눗셈은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 나누라는 거는 결국에는 1 플러스 2i 분의 2 빼기 i를 구하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하듯이 분모의 실수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분모의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 뭐냐면 1 더하기 2i가 있으면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1 빼기 2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가 있으면 켤레 1 빼기 2i를 곱한다. 그러면은 얘는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그럼 1의 제곱 1 빼기
2i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위에는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5i만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는 i제곱을 하면 또 i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켤레를 곱하는 거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4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5i 해서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걸 만족시키는 복소수 g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것도 문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복소수 g를 이런 문제는 복소수 g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두는 순간 g 바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a 플러스 bi 그 다음 여기다가 a 마이너스 bi를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전개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제 여기서 5라 그랬죠? 5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5 더하기 0i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5 더하기 0i 5 더하기 0i 그렇기 때문에 5a가 딱 5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 그 다음 b는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복소수가 주어지고 요거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일단은 어려운 문제로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뭐 별로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오거든요. 일단 제곱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g제곱은 분모 제곱 2, 그 다음에 1 플러스 i 요거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이건 2분의 1 더하기 2i 더하기 i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건 i가 됩니다. g제곱이 i예요. 그러면은 이제 벌써 이게 엄청 간단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g 4제곱은 뭐냐면은 g 4제곱은 g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g의 6제곱은 뭐냐면 여기다가 또 g제곱을 곱하면 돼요. 곱하기 g제곱. 근데 곱하기 g제곱을 하라는 건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곱하기 i를 하라는 거죠. 곱하기 i. 그래서 요거는 또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g 8제곱은 또 여기서 곱하기 i를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1. 그래서 g제곱, g 4제곱, g 6제곱, g 8제곱까지 구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g 10제곱은 되게 쉬워요. 여기가 1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곱하기 i를 하면 g 10제곱이 나와야 돼서 i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그 다음 또 i가 나왔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여러 번 해보면 반복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덧셈 하라는 거 해주면 돼요.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인데 요거 똑같고 i네요. 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분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그 중학교 때까지 3의 제곱근이다 하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5의 제곱근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마이너스 5의 제곱근. 근데 지금 우리가 i를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는 음수겠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루트 ai와 마이너스 루트 ai다. 마이너스 루트 ai. 자, 왜 그러냐? 이거 제곱하면은 ai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a 나오죠. 근데 이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이 뒤에 거 제곱하면은 ai 제곱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걸 제곱해도 마이너스 a, 이걸 제곱해도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루트 a 곱하기 i 요걸로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뭔가 좀 애매해진 게 있어요. 뭐가 애매해졌냐면은 이 두 가지가 애매해진 건데 원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잖아요. 루트 ab. 그러면은 이런 거 해주면 우리가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해서 루트 ab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동안 배워왔는데 아니에요.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어떻게 일단은 기억을 하면 되냐면 루트끼리 곱하거나 루트끼리 나눌 때 이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걸 그냥 바로 확 해버리면 안 되고요. 일단은 조심해야 될 케이스는 루트 곱하기 루트에서는 루트 안에가 이제 음수 곱하기 음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에서는 분모가 음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을 해도 되고, 기억을 못하면은 풀 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바로 루트 36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는 안에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 양수 음수니까 이건 그냥 안에 걸 곱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a는 루트 ai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쓰지 말고 이거 그냥 정의대로 하는 거예요. 루트 6i 더하기 루트 8 루트 8i 더하기 루트 4 i분의 루트 16.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루트 6은 6이죠. 그럼 그 다음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요. 더하기 요거는 8i가 되겠네요. 8i 더하기 요거는 2i분의 4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8i 더하기 요거 약분하면은 i분의 2인데,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i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6 플러스 8i는 그대로 적고,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 플러스 6i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판별식,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건 중학교 때도 했는데 왜 새로 중요해졌냐면은 우리가 방금 i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이랑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특징을 다 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을 때 이제 d가 0이랑 같으면 중근,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고요.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이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d가 양수면은 두 실근을 갖는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 이런 식으로 두 실근을 갖는 건데, d가 0이면은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0이니까 중근이 되는 거고요. d가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i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고요. 이거 일단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 요런 허근을 하나 근으로 가지니까 요런 허근을 하나 근으로 가졌어요. i 부분의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우리가 켤레라는 거죠. 켤레. 그러니까 허근 하나, 오메가를 하나 근으로 가지면 오메가 바를 근으로 가진다.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d를 이용한 판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1차항의 계수가 짝수일 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원래는 이 개념은 그냥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뭔가 한 10초라도 빨리 풀기 위해서 10초 이상 줄일 수도 있어요. 복잡할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두는 건데, 우리가 4분의 d와 d는 부호가 같죠? 4분의 d가 양수면 d도 양수고, 4분의 d가 음수면 d도 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의 부호로 판별하는 문제는 다 4분의 d의 부호로 판별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왜 하필 1차항의 계수가 짝수일 때만 쓰냐면은, 이게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b가 짝수야. 그럼 2b'으로 쓸 수가 있는데, 정리해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뭐가? 4분의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훨씬 더 좀 간소화된 버전. 이걸 우리가 d'라고도 적는데, 이 d'를 이용해서 판별하면 계산이 쉽다 라는 거라서 이거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문제 하나 가져왔어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여기 a는 1, b는 마이너스 2k, c는 이제 요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판별식 d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럼 d가 0보다 크다인데 4분의 d가 양수이다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D'이 양수이다라고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로 풀어봅시다. D'은 B'의 제곱. 그래서 B'은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러니까 K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그 다음에 C, 요거 빼주면 되겠네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D'이 0보다 크다. 이거 날라가고 K-3이 0보다 크다. K는 3보다 커야겠네요. K는 3보다 큰데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와의 관계.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거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공식이고 이제 문제에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요약하는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바로 문제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되는데요. 2차 방정식이 있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그럼 일단 요거까지만 읽읍시다. 그러면은 두근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A니까 A가 되겠죠.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B는 0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다. 오, 근데 방금 다 구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알파 베타는 A예요. 두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두근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요. 두근의 합, 3 더하기 A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 1,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근의 곱, 3A는 B가 되겠네요. 3A는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는 마이너스 4가 돼야겠네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 대입해주면 B는 바로 마이너스 12.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쉽지만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일단 요거. 그러니까 쉽다는 게 이제 19번보다 쉽다는 거예요. 개념 19번보다. 개념 18번이 좀 더 쉬운데 문제로 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2차 함수를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2차 함수고 요게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완벽히 이해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요 x를 대입을 하면 y가 양수가 나오죠. 요 x를 대입을 하면 y가 양수가 나오죠. 근데 y는 뭐예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x를 대입을 하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양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x를 대입을 해도 요게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양수 나오다가 딱 요거 대입하면은 요거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대입하면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가 옆에 그림을 보면 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대입하면은 지금 다 y가 음수가 나오고 딱 요거 대입하면 a 베타 제곱 요거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0이 나오는 y가 0이라며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결론이 뭐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원래 요거를 풀으라는 게 2차 방정식인데 어떤 x를 대입을 해야 0이 나오냐인데 보니까 알파 대입하면 0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0 나온다며.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근이라는 거였는데 아까 앞에서 이 설명이 그 얘기였는데 이 x축과의 교점이 대놓고 두 개가 나와지만 그 실근 두 개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갖는 거고 d는 0이면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요렇게 딱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0을 만들 수 있는 실수는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떠버리면은 이거는 뭐 어떤 실수를 대입을 해도 요게 0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요거는 0을 풀면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아까 했어요. 원래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두 허근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근 두 개 가져요. 무조건 근 두 개 가지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실근을 두 개를 갖느냐 아니면 이렇게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느냐 아니면 실수상에서는 해가 없냐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근 두 개라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있다는 거고요.
중근이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이 하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근이라는 거는 d는 0보다 작다는 거는 두 허근을 갖는 건데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x축과의 교점은 없어야 된다 라는 게 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을 때 이제 뭐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제 d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별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고 이 위에 걸 이해했으면 이걸 저 위에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얘도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쪽에서만 그릴게요. 좀 쉽게.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여기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린 거고요. 이게 mx 더하기 n을 그린 건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시계값과 mx 더하기 n의 시계값이 같아지는 거는 여기 두 경우밖에 없죠. 뭔 얘기냐면 x가 만약에 뭐 알파예요. 그러면은 이걸 곡선에 대입하면은 여기고 직선에 대입하면은 여기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는 지금 2포인트 여기랑 그 다음에 2포인트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게 두 실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한다는 거는 직선과 곡선이 같아지는 실수가 그냥 뭐 여기 뭐 베타라고 하면 요거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선이랑 곡선이 안 만나. 이렇게 안 만난다는 건 뭐냐면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mx 더하기 n이랑 같아지는 실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근이 없다는 거지. 같아지는 실근이. 자, 그럼 이 둘이 같아지는 x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 요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 이항을 해주면 요게 됩니다. 요걸 다 이항을 해주면 ax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실근을 두 개를 가지면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일단 중근을 가지면 교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면 그러니까 두 허근을 갖는다면 이렇게 그래프상에서는 그러니까 같아지는 실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부호가 0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이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이 y값과 이 y값이 같아지는 x가 같아지는 실수 x가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x제곱 더하기 3x는 5x 더하기 m-3의 실근이 없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이거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플러스 3는 0. 요게 허근을 가져야 돼요. 만나는 부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 허근을 가지려면 d 여기 짝수니까 d'으로 하죠. d'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더하기 3 요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m이 2분의 5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연수 m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과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 자, 다음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요거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최대라는 것은 함수값이 가장 큰 값을 그 함수 그러니까 y가 가장 큰 값을 함수의 최대값 그다음 이 y가 가장 작은 값을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다른 조건이 없을 때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더하기 q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지금 문제에서 일단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요 2차 함수가 a x-p의 제곱 더하기 q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p, q가 되죠. p, q. 그러면은 자 여기가 p,
다음에 요 점이 q라는 거예요. 그러면 y 값이 다 지금 q보다 크잖아요. 여기서 다 죄다 q보다 크고 딱 요때 q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q로 갖고 언제? x가 p일 때. 그 다음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없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계속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어요. 근데 언제 제일 위에 있어요? y가 언제 제일 커? 요때 제일 크죠. 여기는 근데 p, q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q예요. 최대값이 q고 언제? x가 p일 때.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없다. 이게 이제 좀 기본 내용이 되고요. 이게 좀 더 이제 어려워지면은 이제 하필 이제 이 x의 범위를 줘버려요. x가 그냥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을 때 이 이차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면은 좀 까다로워지는 게, 우리가 이차함수가 뭐 요렇게 있는데 이차함수는 항상 이렇게 좀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p죠. x 0 y 대칭축이 x는 p인데, 만약에 x가 뭐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대요. x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알파와 베타 사이라고 했는데 이 p가 요 알파 베타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 점에서 지금 최대가 되는데, 요 점에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 최소는 이제 요 점이 최소일지 요 점이 최소일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f 알파고 알파를 대입한 값, 그 다음에 여기가 f 베타인데 알파 f 베타 중에 작은 걸 고르면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보면은 어쨌든 요 세 개의 값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를 대입한 값은 여기가 fp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p, f알파, f베타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p는 여기에 있고 p가 여기 있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요 부분에서 최소는 여기고 최대는 여기서 제일 클지 여기서 제일 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p, f알파, f베타 중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되고, 그건 이제 축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갈 때고요.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관심인 이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p라고 할게요. 관심 있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근데 그러면은 요 부분만 되잖아. 요 부분만.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지금 베타일 때고 제일 큰 게 제일 최대값은 y가 제일 큰 거는 f 알파고 y가 제일 작은 거는 f 베타가 되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축인데 우리가 관심 범위가 또 여기부터 여기예요. 그러니까 관심 범위 안에 축이 없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알파와 여기 베타 요 두 점에서만 함수값을 확인을 하면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경우를 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고 이제 마이너스 3과 3도 포함할 때 지금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8이다 라고 했는데, 요 2차 함수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y는 요거 전개를 해주면,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표준형으로 고친 거예요. 그럼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x는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고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고 지금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0,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만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대는 요때네요. 최대는 y가 언제 제일 작아요? 요때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에요. 그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면 여기 0 되고 9 플러스 k가 되는데, 이게 8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k는 일단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잠깐.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8이라는 거죠.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의 이차함수예요.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y가 언제 제일 작아요? 3일 때 제일 작아요. 원래는 앞에 개념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3 다 대입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개형을 정확히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는 요때 제일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3일 때. 그럼 여기다가 3 그냥 넣으면 되네요. 3 대입을 하면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8이라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요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가지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은 일단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쓰든가 인수분해가 안되면 인수분해 하래요. 이게 뭔 얘기냐?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로 푼다는 거야. 무조건. 근데 공식을 바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치환을 적당히 하거나 뭐 제곱 빼기 제곱으로 하거나 인수정리를 쓰거나 해서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거 3차 방정식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럼 이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막 K도 있고 복잡해. 근데 계속 째려보다 보면 x 1 넣으면 이게 기가 막히게 0이 되거든요. 1 빼기 1 마이너스 K 더하기 K는 딱 0이 돼요. 그럼 저 왼쪽에 있는 식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구나. 1이 해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겠구나. 이게 인수정리였죠. 개수만 써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K 1 1 1 0 0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0.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냐?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K x 제곱 마이너스 K 요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x는 1이라는 걸 근으로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근을 가져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k는 0을 원래는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개의 실근을 여기서 가지죠. 그럼 두 개의 허근을 여기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두 개의 허근을. 그러면은 이 뒤에가 허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냐? 0보다 작아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d를 구해봅시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래서 b가 지금 1차항이 없잖아요. 0이고 그 다음에 a는 1, c는 마이너스 k죠. 그러면 요거는 k, 4k. 왜 0보다 작다? 그럼 k가 0보다 작다네요. 0보다 작다. k가 0보다 작다. 그래서 k가 0보다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영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고요. 아까 여기서 그 b가 0이잖아요. 그럼 이건 짝수라고도 생각해서 D'로 해줘도 돼요.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부호가 같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AC K라는 거잖아.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이건 몇 초 차이 안 나겠네요. 네. 자,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은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수히 많이 나와서 이건 따로 유형으로 팠습니다. 이거 한 허근 오메가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은 요거 자체를 외우고 있으면 안 외우고 있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파헤쳐 볼게요. 3차 방정식이니까 풀어야겠죠? 근데 이게 1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는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x는 1은 여기서 일단 한 실근을 가져요.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이게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두 허근을 갖거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근이 일단 오메가라는 건데요. 근이 오메가. 허근은 여기서 나왔을 거니까 이건 허근 하나 오메가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또 다른 또 허근이 있겠죠. 두 허근을 해로 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허근 하나를 가지면 나머지 한 허근은 무조건 켤레예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1과 오메가 바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x세제곱은 1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의 근이 요거니까 1의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의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인 거예요. 자, 요거 끝났죠. 그 다음에 요거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랑 요거랑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는 거예요.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가 1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라고 했죠. 그럼 요 부분이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제 이런 것들도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만들려면 계속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여기서 응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개념만 확실하게 한번 본인이 써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는 게 요건데 아까랑 달라요. 그러니까 외운 사람들은 풀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자, 그럼 요거의 한 호는 오메가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 인수분해가 되네요. 3차 방정식 풀어봅시다. x 플러스 1 x제곱 인수분해 해야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1는 0 이렇게 됩니다.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건 외워야 됩니다. a 더하기 b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지금 a가 x, b가 1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실근은 여기서 나오고 허근은 여기서 나왔겠네요. 요거는 0에서 나왔겠네요.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오메가,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라고 했죠. 그럼 봅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네요. a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예요? 이거는 a분의 c 1이네요. 그럼 자, 요거 정리해 봅시다. 1 마이너스 오메가는 1에서 오메가를 빼면 오메가 바네요. 그럼 오메가 바 분의 1 더하기 1에서 오메가 바를 빼면 오메가네요. 그럼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바 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또 여기서 그대로 보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여기가 오메가 그 다음 여기는 또 오메가 바가 되네요.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아까 우연히 구해놨네? 1이죠? 네, 그래서 요거의 식값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x 더하기 y가 3이래요. 그럼 요런 1차 방정식을 우리가 y는 하고 싶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럼 요거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요런 게 있었으면 요 y는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y 자리에다가 요걸 그대로 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만 남기 때문에 풀어서 끝내면 되는데 좀 약간 골치 아픈 건 요거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한다. 그러면은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인수분해한 다음에 a 곱하기 b 그러니까 이거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으로 인수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차식은 0과 나머지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뒤에 1차식은 0과 나머지 2차 방정식 요 각각 요렇게 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문제 풀고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요 개념이고요. 자, 요건 인수분해가 딱 봐도 안 되는데 요게 되거든요. 요걸 인수분해를 해보면 우리가 x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거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이거 인수분해는 열심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안 된다 이러면은 중3 과정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만 문자로 보고 지금 여기가 1, 2를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2y 여기를 y로 하면은 지금 여기 x를 문자로 봤으니까 개수가 3y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에 마이너스를 둬야 되네. 개수가 3y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일단 곱해서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크로스로 곱하고 곱해서 4y 마이너스 y에서 3y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y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x 플러스 2y가 0이거나 또는 2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거잖아요. 또는 그럼 일단
요게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요게 나머지 2차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돼도 요걸 성립을 시키니까 요거랑 동시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가 돼도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첫 번째 연립방정식 먼저 풀어봅시다. 얘는 x는 마이너스 2y라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y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이 5. 그러면은 5y제곱이 5. y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5y제곱이 5니까. 그럼 y가 1일 때 x는 다시 요거 안 헷갈리게 x는 마이너스 2y니까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x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 요거 한 쌍, 요거 두 쌍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y는 2x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2x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5x제곱은 5가 되거든요. 그럼 x제곱은 1이에요. 그럼 이번에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한데 그때 y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한 쌍, 요거 한 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총 4개가 되는데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요거는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요거는 1, 요거는 3, 요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가지 부등식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있는데 간단한 케이스가 있고 복잡한 케이스가 있어요. 일단 간단한 케이스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다라는 거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들어오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점들은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이라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라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다 지금 a보다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되는 거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여기 바깥쪽,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쪽이랑 요쪽에 있어야지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크다라는 거는 x가 아예 작거나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어 푼다라고 했는데 이건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죠. 그럼 절대값 5는 5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절대값 a가 항상 a가 아니에요. 요 5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요 안에 있는 게 양수여야 되고요. 0도 사실 뭐 절대값 0은 0이니까 0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쨌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땐 그럼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작을 땐 절대값 a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으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서,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다 라고 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간단한 경우를 보면은, 자, 요게 어쨌든 어쩌구의 절대값이 7보다 크다를 풀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3x-2라는 게 아싸리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또는 3x-2라는 게 7보다 크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5, 그럼 x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서는 3x가 9보다 크다, x가 9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가 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경우에 요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이거는 요 절대값 안에가 언제 0이 되느냐, 요거는 절대값 안에가 지금 x가 3일 때 0이 되고요. 요거는 절대값 안에가 x가 마이너스 5일 때 0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x라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와 3이 있으면 요 부분, x가 여기 사이에 들어갈 때, x가 여기 사이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다 나눠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볼게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3도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음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음수예요.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일단 여기 다시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거 1대 푸는 건데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푼다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상황에서 풀고 있는데 요걸 가정하고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가정하에서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사실 모순인 거죠, 모순.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요런 경우에는 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이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4 이런 건데 그때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가 되거든요. 절대값 안에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저기는 그대로 나와야겠죠. x 플러스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1 이 1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요 가정하에서 풀고 있는 거예요. 저 가정하에서 마이너스 5부터 3 x가 여기 있다고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잖아요. 0은 여기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나왔는데 우리는 요 가정하에서 풀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일단 요 해를 하나 찾은 거예요. 요것만 찾은 거예요. 여기는 찾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그러면 3보다 아예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이 절대값 안에는 다 양수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풀어주면 2x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절대값 안에가 더하기 x 플러스 5 마이너스 1 11 그럼 3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우리가 요 가정을 보는 거예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풀었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가정 하에서 지금 만족하는 영역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를 일단 나눠서 풀고 요런 가정하에 풀어주고 요런 가정하에 풀어주고 해서 지금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를 합쳐서 적어주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절대값 들어가기 좀 어렵긴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2차 부등식이 사실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란 건 뭐냐면 2차식이 0보다 크다 혹은 0보다 작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2차식은 0의 두 실근이 2차식은 0이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먼저 살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로 커버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2차식이 두 실근을 갖는 때로 커버가 되는데 일단은 기억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2차식이 0보다 작다는 두근의 사이가 해가 되고요.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두근의 바깥쪽이 해가 됩니다. 다시 2차식이 0보다 작다는 두근의 사이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두근의 바깥쪽. 등호가 들어가면 그냥 등호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등호가 들어가면. 부등호 방향이 중요해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땐 두근의 사이인데 왜냐면 일단 전제 조건은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예요. 봅시다. 이런 2차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저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은 2차항의 개수가 있을 거고 x-알파 x-베타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양변 a로 나눠주면 요것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x가 알파보다 한번 작다고 해볼게요.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알파보다 작은 거에서 알파를 빼면 얘가 음수예요. 그 다음에 알파보다 작은 숫자인데 거기서 베타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 큰 걸 빼면 얘도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돼서 요걸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x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x가 알파보다는 크니까 알파를 빼면 양수가 되고요. x가 베타보다는 작으니까 베타를 빼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OK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베타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x가 베타보다 크면은 요거
지금 x가 베타보다도 크니까 고작 알파를 빼가지고는 플러스고요. x가 베타보다도 크니까 베타를 뺀 건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니까 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때만 된단 말이야. 따라서 2차식이 0보다 작다일 때는 해가 두근의 사이라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요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식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두근의 바깥쪽이다도 거의 동일하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두근의 사이가 나왔죠. 일단 요거 한번 체크해야 돼요. 2차 항의계수가 양수가 아니면 양수를 만들고 풀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좋은 상황이고 2차 항의계수가 양수고 두근의 2차식이 0보다 작다. 해가 두근의 사이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0.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해가 그러니까 두근의 사이가 딱 나왔죠.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4.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지금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곱하기 4가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두 근의 합이 3,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B가 마이너스 4죠.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요거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거는 두 근의 바깥쪽 근이 1이랑 3이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여기 등호 있으니까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은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부분은 다 커버를 한 거예요. 이 부분 다 커버를 했어요. 뭐였냐면 0보다 크다는 두 근의 바깥쪽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 넣어주고 0보다 작다는 두 근의 사이 0보다 작다는 두 근의 사이 등호 넣어주고 근데 이렇게 그건 두 실근을 가질 때고 그거는 fx는 0이 두 실근을 가질 때고 이제 fx가 뭐 0보다 크다 이런 걸 푸는데 풀 건데 지금 fx는 0이 이제 이거는 중근을 갖는 경우고요. 요거는 실수상에서 해가 없죠. 요거는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가 되는데 어쨌든 D가 0일 때는 중근을 가지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y인데 y가 결국 이제 fx죠. fx가 언제 0보다 크냐?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요런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다 0보다 크잖아요. 딱 알파일 때만 정확히 0이기 때문에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0일 때 한 번 있네요. x는 알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x를 대입을 해도 다 y, 다시 말해서 fx, 다시 말해서 2차식이 다 0보다 크죠.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다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미 다 0보다 큰데 다 모든 부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아예 없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2차식이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해를 갖지 않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해서 그럼 y는 fx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야겠느냐. y는 fx를 그려보면 0보다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x축이랑 만나면 될까요? x축이랑 만나면 딱 요 점에서는 0이 되잖아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아예 붕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붕 떠야 된다는 얘기는 D가 0보다 작아야겠네요. D가 0보다 작다. D의 부호를 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D'이 0보다 작다로 풀어도 되죠. D'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짝수예요. 그럼 B'의 제곱 A-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 더하기 2 요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1, 7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사이겠네요. 마이너스 1, 7 그
a가 마이너스 1과 7 사이에 들어온다. 최대값 6이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풀이. 이건 지금 앞에서도 지금 1차 부등식을 풀다 보니까 절대값 가진 거 우연히 연립부등식이 많이 나왔는데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주어져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부등식 하나, 여기는 부등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 한번 풀어볼게요. 뭐 지금은 그냥 이걸 푸시오가 아니고 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인의가 한 개뿐일 때 뭐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일단 위에 거는 지금 보니까 4, 8에 30인데 마이너스가 돼서 x-4, x-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식이 0보다 작다. 두근의 사이네요.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문자가 들어가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가 a랑 1로 쪼개서 마이너스를 하면 딱 맞아요. 뭔 얘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면은 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럼 요거의 해는 두근의 사이예요.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a가 1보다 작으면 a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1보다 크면 요게 해가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요건지 모르는데, 자, 우리가 얘는 확실히 알죠. 4에서 8이다. 근데 만약에 요거라고 해봐요. a에서 1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연립,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수인 해가 어쨌든 한 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건데 자, 그럼 지우고 저건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1부터 a다. 근데 1부터 a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정수인 해가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1부터 4다 요게 되면은 정수인 해가 x는 4 하고 딱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일단 4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요. 4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 5가 있는데 만약에 1부터 5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연립 부등식의 해가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서 정수인 x가 4랑 5 이렇게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지만 정수인 해가 한 개뿐이겠네요. 자, 다음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확장한 건데, 이건 근데 매우 뭐 공식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 얘가 x1, x1, y1, 그 다음에 x2, y2일 때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은 건데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상 요런 보조선을 그려보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에요. 빗변. 근데 요 길이가, 요 밑변의 길이를 보면 A의 x좌표는 x1, 그 다음 B의 x좌표가 x2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x2-x1이에요. 근데 x2가 큰지 x1이 큰지 모르니까 일단 절대값.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마찬가지로 해보면 y2-y1인데 사실 뭐가 큰지 모르니까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요. 이 길이가 이렇게 되고 요 길이가 결국 요 길이니까.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요 길이라는 거예요. 요 길이를 우리가 뭐 c라고 하면은 c제곱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니까 c는 루트,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거리를 이용한 문제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두 점이 있고 두 점에 대하여 같은 거리에 있고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y는 x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은 굳이 우리가 a, b라고 적을 필요가 없어요. y랑 x랑 똑같기 때문에 a, a겠죠. 그래서 이제 a, a라는 점 p가 있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그 다음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우리가 PA, 그러니까 PA의 길이가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길이가 요게 됩니다. 그래서 PA랑 PB가 똑같다 라고 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2A 제곱은 없어지고 20A가 40이 돼서 A는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2,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분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요렇다라고 했는데, 그럼 내분의 뜻이 뭐냐? 내분의 뜻을 알아야겠죠. 내분. 선분 AB가 있을 때 요 선분 AB 0 x y 요 안에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요 점 내분점 우리가 뭐 P라고 해볼게요. 요 선분을 안에서 나누는 점 중에 이 길이가 비율이에요. 비율. 이 길이가 m이고 이 길이가 n. m 대 n이 되는 요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x1, y1, 얘를 x2, y2라고 했을 때 내분점의 좌표는, 일단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m 대 n으로 내분할 때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y도 이제 같은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y도 같은 형태로 적어주면 되고, 같은 형태가 되는 이유는 요렇게 다 x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x좌표.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x1, 요 점의 x좌표는 x2가 되는데, 여기가 m 대 n이면 이 세 개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m 대 n이어야 돼요. m 대 n.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요 좌표를 찾아주게 되고요. 우리가 요거는 뭐 모르겠으니까 라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라지 x에서 x1을 뺀 거, 요거 뺀 거, x2에서 라지 x를 뺀 거, 요거 비율이 m 대 n이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정리를 해서 라지 x는 하고 구해보면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분점의 좌표는 저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공식들도 있어요. 중점의 좌표라는 건 우리가 1대1로 내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1을 대입하면 그대로 이게 나오게 되고요. 일단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는 조금 유도 과정이 있긴 있는데, 기억하는 방법은 x좌표들의 평균, y좌표들의 평균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도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 점이 있는데 5대2로 내분하는 점이 요거 위에 있대요. 일단 5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점 우리가 뭐 P라고 하면은 P, x좌표 먼저 찾아볼게요. 7분의 5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x2 40, 그 다음에 2 곱하기 x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7분의 5 곱하기 y2 25, 그 다음에 2 곱하기 y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요거는 P의 좌표는 6,3이 되네요. 6,3. 6,3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직선에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겠죠. y가 3일 때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되니까 a는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분점. 외분점 한번 살펴볼게요. 외분점은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선분 A, B가 있으면 요거를 그 나누는 점 중에 이 선분 A, B 내부에 있는 점 중에 이제 요거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고, 지금은 외분점은 뭐냐면 선분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선분의 바깥쪽이면 여기 또는 여기에 있는 점이거든요. 여기 또는 여기에 있는 점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어떤 점 P가 있어가지고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m일 때, 비율이 A부터 P까지의 거리가 m일 때 B부터 P까지의 거리가 n이다. 그럼 바로 요 P를 뭐라고 하냐면 선분 A, B의 m 대 n 외분점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좌표를 뭐 x라고 하고, 요거의 x좌표는 x1, 그 다음에 요거의 x좌표는 x2라고 할 때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m 대 n이 돼야겠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요 라지 x를 찾아주면 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y쪽도 요렇게 그려주면 요거 세 개는 다 평행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m-n분의 mx2-nx1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요 두 점을 잇는
직선 AB 위에 있고 AB는 3BC를 만족시키는 점 C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네, 우리가 이 문제는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A랑 B를 이건 좌표를 일단 찍어 보셔야 됩니다. 좌표 평면에 찍어 보면 A가 마이너스 4,1이라서 이쪽에 있고요. 일단 B가 5,8이라서 이제 여기쯤에 있는데 B. 그럼 직선 AB라는 거는 이렇게 안 끝나는 직선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AB의 길이가 3배의 BC래요. 그러면은 C가 여기에 와서 BC가 요만큼, AB가 요만큼 하면 그게 3배가 될 수도 있고, C가 여기에 와서 BC의 길이가 이만큼, AB의 길이가 요만큼 돼가지고 그게 또 3배의 BC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C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1대 여기가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대 1 내분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C가 요 밖에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C가 요 밖에 있는 경우에는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의대로 한번 볼게요. 선분 AB가 있는데 요 길이가 4.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C는 어떻게 찾냐면은 선분 AB의 4대 1 외분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4대 1 외분점으로 우리가 저 C의 좌표를 찾아줘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그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다.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은 요러한 1차식이 되는데요. 요러한 1차식.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요걸 지난다라는 거 체크해 볼게요. 여기다가 y1, 그 다음에 여기다가 x1을 대입을 하면 0은 0이 돼서 성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지난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m인지는 우리가 요 직선을 우리가 y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y는 하고 정리를 하면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되는데 기울기가 m 맞네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y 절편이 되겠습니다. 요건 다 숫자니까요. 한 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x2-x1분의 y2-y1 여기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를 여기다 써주고 한 점. 그러니까 우리가 x1, y1을 지나니까 지금 기울기가 x2-x1분의 y2-y1 왜냐면 요 두 점을 지나니까요. 기울기를 구했고 기울기가 이거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의 x-x1이다. 근데 그 기울기가 요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하필 x1이랑 x2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분모가 0이라서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점을 지났는데 요 x1, y1이 있고 x2, y2가 있는데 요 x1과 x2의 그 x좌표가 요런 경우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요런 경우에는 x는 x1이다.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직선의 교점과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돼서 요거는 우리가 y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면 2x-5가 되고요.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줄 수 있겠네요. x-2에 2x-5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4x 아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이다가 돼서 x가 3이 됩니다. x가 3이 되고 여기다 3 대입해주면 y는 1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3,1과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평행과 수직 개념이 나옵니다. 평행과 수직.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두 직선이 있을 때 평행이라는 것은 이 기운 정도가 같아야 돼요. 기운 정도가 같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좀 그림이 이상하네.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일단. 근데 이렇게 아예 포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y절편은 달라야 되고요.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이걸 한번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기하학적으로.
여기 이제 90도가 되는 걸 딱 그렸는데 90도가 되는 걸 그렸는데 이제 요 직선이 A, B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면은 기울기가 A분의 B가 되거든요. A분의 B. 근데 이제 요번에는 요 짧은 거를 여기다 두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B가 되고 요 긴 거를 A를 두고 여기다 두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90도가 됩니다. 이거는 일단 뭐 증명은 생략을 할게요. 모눈종이에 정확하게 그려보면은 요게 이제 90도가 되는데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마이너스 B분의 A. 왜냐면 마이너스 B, A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직일 때는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는 역수관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일단 바로 그려놨는데요. 일단 이거는 y는 하고 고쳐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요겁니다.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4 y는 x 마이너스 4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y는 하고 고쳐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m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요점이 되고요. y절편이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m인 어떤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 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삼각형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뭐 요렇게 그려버리면 바로 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렇게 이 직선이랑 평행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버리면 삼각형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랑 평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m이 1이 되면 또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요게 y절편인데 요렇게 요 교점을 딱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삼각형을 이루지 않겠죠. 나머지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그려보면 다 삼각형이 생깁니다. 그럼 일단 저 교점의 좌표는 우리가 요 교점의 좌표는 요거랑 요거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x는 x 마이너스 4 그래서 3분의 4x는 4 x는 3이 나옵니다. y는 x는 3 그 다음에 여기다 3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저 점이 3, 마이너스 1이 되는데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을 지나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뭐가? 요 직선이 3, 마이너스 1을 지날 때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또 그거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m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거 m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m 찾아주고요. 요거 m 찾아주면 그런 경우엔 바로 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살펴보겠습니다. 점 x1, y1에서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1, y1이 있고요. 어떤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꼴의 직선인데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선을 그렸을 때 딱 요 거리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요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다 x1, y1 집어넣은 거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요 점이 원점이었다 0,0이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가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증명 과정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이 혹시나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나왔다 이러면 이제 과정에 이제 빈칸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증명을 하는 아이디어만 간단히 해보면 x1, y1 요 점이에요. 요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일단 수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구해요. 수직인 직선을 그려주고요. 요 점을 우리가 뭐 x2, y2라고 하면은 x2, y2 그럼 일단 요 수선의 발은 요 직선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정확히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1, y1이랑 x2, y2랑 요걸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이제 x2 x1분의 y2 y1이 될 텐데 저 기울기가 뭔지 모르죠. 근데 그게 요거랑 수직이잖아요. 요거랑 수직.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a잖아요.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돼야 돼요. a분의 b.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x2 x1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y2 y1 요것도 구해줍니다. 요것도 구해줘가지고 이제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거리가 되는데 그 거리가 바로 요게 된다 라는 게 이제 유도가 되는 거라서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요거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요거고 그다음 요 직선 위에 이제 이 점 이 점 있고 또 이 점은 또 요 직선 위에도 있다 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워낙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공식을 유도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또 개념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계속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가 이 직선과 거리가 이제 2루트2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축 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거는 얘는 y좌표가 0이라는 거니까 이제 a, 0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 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2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해주면은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써보죠. d는 루트 2분의 루트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요거 대입한 거 a 더하기 0 더하기 0 요거네요. 요게 이제 2루트2다. 절대값 a 더하기 6이 4다. 그래서 a 더하기 6은 4거나 마이너스 4이다. a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원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a, b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원이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하면 여기 있든 간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돼야 되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돼야 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가 r이기 때문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하는 뭐 어떤 2차식이야. 그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꼴로 고쳐가지고 아 요건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서 이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이 요거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2x 제곱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시작을 해도 양변 2로 나누면은 요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두 원을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요거는 9가 된다는 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어야지만 요 완전제곱식이 되고요.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있어야지만 요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우리가 5는 억지로 더한 거니까 5를 한번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미 썼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항하면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부분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있어야 되고 y제곱 마이너스 10y니까 반의 제곱 플러스 25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6을 억지로 더해줬으니까 26을 한번 빼줘야죠. 이건 썼고 그럼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요거는 10이 되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두 원은 어떻게 되냐 중심이 마이너스 1,5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거 그냥 적당히 그려볼게요. 이제 뭐 요런 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거는 요렇게 자르든 요렇게 자르든 다 중심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런 선을 그려주면 얘도 2등분이 되고요, 얘도 2등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5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거리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어요. 일단 위치관계라는 게 뭐냐면, 원이 있으면 직선이랑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위치관계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이 있고요, 원과 직선이 너무 멀어요. 원과 직선이 너무 멀면 안 만날 테고, 원과 직선이 딱 거리가 반지름 만큼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접할 테고, 원과 직선의 거리가 짧아요. 원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 반지름보다 길면 만나지 않고요.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이게 더 많이 쓰이고, 경우에 따라서 거리를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거리를 이용하기에는 뭔가 계산이 복잡하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원과 직선이 만나야 되니까 연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다, 이런 원이랑 이런 직선이 만난다라는 거는 이런 연립 방정식에 실근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만나는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좌표 평면상에. 그래서 요거를 y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럼 x만 남잖아요. 그걸 그런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두 점에서 만나고, 중근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좌표 평면상에서는 만나는 게 안 보이겠죠. 자, 그럼 한번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점 마이너스 2,0에서 원에다 그린다 했는데, 마이너스 2,0이 있고 어디인가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접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는 거. 요 직선의 기울기를 M1, 요 직선의 기울기를 M2라고 할 때 그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0은 기울기 몰라요. m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단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그럼 요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y는 mx 플러스 2m이 되는데, 얘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는 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런 직선일지 요런 직선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딱 요렇게 돼야,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지만 접할 거 아니에요.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지만. 요런 것들은 이렇게 거리가 짧죠. 요런 직선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원을 한번 표준형으로 정리해주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일단 제곱이 되는데, 요거는 플러스 4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3을 해줘야 되고, 요거는 이항하면 9가 되겠네요. 그럼 반지름은 3이잖아요. 요건 3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3,-2인데 3,-2 3,-2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써봅시다.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1분의 절대값 3이랑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5m, 잠깐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3x, 그러니까 3이랑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m 플러스 2 요게 되고요. 요 거리가 3이 돼야 되니까 5m 플러스 2는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서 m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이거는 제곱을, 네,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6m 제곱 더하기 20m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m 값을 찾으면 두 개가 되는데 이제 하나가 m1이 되고 하나가 m2가 되는 거예요. m1 더하기 m2를 구하라는 게 지금 요 문제라서 각각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m1 더하기 m2는 구할 수 있죠. m1 더하기 m2는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6분의 20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기울기의 합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굳이 안 외울 거면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요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3이 돼서 기하라는 단원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비슷한 공식들이 2차 곡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크게 외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왜 안 외워도 된다라고 했냐면은 지금 원이 딱 지금 원의 중심이 0,0일 때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면서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것. 그러니까 되게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라서 일단 문제가 나오면은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일시적으로 수학상을 공부할 때 정도만 외우고 있어도 뭐 나쁘진 않아요. 하나씩 살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r인 이런 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의 y절편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y절편 하나가 있는데 지금 딱 여기 대칭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일 때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우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요 위에 이제 x1, y1이 있는데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r이고 요 위에 이제 x1, y1이 있는데 저 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일단은 요 직선은 여기 일단 x1, y1이 지금 원 위에도 있지만 접선 위에도 있잖아요. 그럼 지나야 되는데 여기다가 x1, y1을 대입을 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게 원 위에 있기 때문에 r제곱이잖아요. r제곱. 그래서 여기 일단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을 시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요 직선은 기울기가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더하기 y1분의 r 제곱 왜 안 써지지? y1분의 r 제곱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에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인데 우리가 요렇게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그은 직선 0,0부터 x1, y1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 된단 말이에요. x1분의 y1. 근데 우리가 직선과 그러니까 딱 접점까지 이은 거랑 요 접선은 수직이어야 되잖아. 수직.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면 요거랑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어쨌든 요 접선의 방정식은 요 공식대로 쓴 접선의 방정식은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분의 x1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 원에 접한다. 요 파란 원에 접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도형의 이동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행 이동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볼드 표시를 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a, b를 x축의 방향으로 p, 뭐 예를 들어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이거는 오른쪽으로 x축의 방향은 오른쪽이에요. 3.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은 위쪽인데 마이너스 1 가라는 거는 아래로 1 가라는 거잖아요. 아래로 1 가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점이 a, b였어요. a, b를 오른쪽으로 3, 아래로 1 가면 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3, b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도형의 점을 이동할 때 말고 도형 자체를 이동할 때는 우리가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요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 돼요. 우리가 방금 원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라는 원이 있는데 이 원이죠. 요거는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2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중심이 3,2가 돼서 반지름이 3이 다시 요런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렇게 이제 이동을 한 건데 요 중심이 3,2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중심이 3,2인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식의 x에다가 x-3을 대입하고 원래 식의 y에다가 y-2를 대입을 해야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2 이동한 게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x-p,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해야지만 도형 자체를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하나 살펴볼게요. 우리가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2, 이게 직선은 결국 도형이죠. 도형. 우리가 어떤 직선을 도형인데 x축의 방향으로 2,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읽고 나서 구해봅시다. 이 도형을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요? x-2, x축의 방향으로 2 이동했으니까 그 다음 b를 대입을 해야겠죠. y-b를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걸 한 번 더 상수함끼리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x 플러스 2y-7과 일치해야 돼. 일치. 이게 두 개가 같았다는 거예요. x 플러스 2y-7 요 뒷부분이 마이너스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1이에요. b가 1이라서 x축으로 2, y축으로 1 이동했다는 건데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0,3을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0,3 이동을 시키면 0 더하기 2, 3 더하기 1이 되겠죠. 한 점의 이동. 얘는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칭 이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a, b를 대칭 이동을 할 건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라는 건 뭔 얘기가 되냐면 여기 이제 a, b가 있어요. 다 한 번에 볼 건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는 요점이라는 거라서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는 보면은 y좌표는 그대로예요. 근데 x좌표만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그래서 x좌표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라 라는 거는 요점이 되는데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a도 반대쪽으로 가니까 x좌표도 부호가 바뀌고 y좌표도 내려가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요건데 요게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b, a가 됩니다. b, a.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이 사실은 합동이 돼야 돼요. 합동. 왜냐면 여기 y는 x 대칭인데 y는 x 대칭을 했을 때 딱 45도가 되는 선으로 접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합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니까 여기가 a, b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라는 거라서 얘는 x좌표가 b, y좌표가 a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순서를 바꾸면 바로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걸 좀 간단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 4,3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bc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죠. 0, x, y 4,3 요 점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여긴데 요거는 4,-3a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건 요건데 요거는 마이너스 4,3이 되겠네요. 요거는 b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한 거는 c인데 요점 c가 마이너스 4,-3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딱 직각이죠.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6 해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도형의 대칭 이동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점의 대칭 이동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어떤 수식,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하고 싶다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다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하고 싶다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고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다 하면은 x랑 y, 그러니까 원래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원래 y 자리에 x를 대입한 수식이 된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제 하나 살펴보면은요,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까지만 일단 읽어요. 네.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요런 도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직선이 도형이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3인데 여기에 수직이래요. 그러면은 수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직선이라서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요 직선의 수직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y는 2x 더하기 k 요런 꼴의 직선이 답이 되는데 요게 1,4를 또 지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4, 1 대입해주면 성립을 해야 됩니다. 4는 2 더하기 k라서 k는 2. 그럼 y는 2x 더하기 2. 요게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내용 빠르게 보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다시 또 돌려보면 되니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